안녕하세요. 하자 없는 시공을 하는 그만하자 장건입니다. 오늘은 상가주택은 평당 얼마면 지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상가주택의 평당 가격을 책정하는 데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또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사의 가격 책정에 따라서 또는 종합건설 면허를 득한 업체가 시공을 하는 건물인지 아닌 것이에 따라서 시공 금액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가주택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건축주나 시공사에게도 이 영상이 평당 가격을 이해해야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주택은 일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빌라, 다가구에 비해서 동일한 자재로 건축한다는 가정하에 평당 단가를 좀 더 낮게 책정해도 됩니다. 제가 단독주택을 평당 600만 원에 짓는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위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당 600만 원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동일한 스펙으로 상가주택은 500만 원에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평당 100만 원 정도는 단독주택보다 공사 단가를 낮게 책정을 해도 됩니다. 물론 제가 다른 시공사에 비해서 공사 단가를 높게 책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보는 편이 아니기도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평당 500만 원대의 상가주택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외부 사진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외벽은 이렇게 벽돌로 쌓아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상가주택은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벽돌 시공은 제 영상에서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는데 누구나 벽돌을 쌓는다고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벽돌은 스승이 누구냐, 계보가 어딘가를 따질 정도로 시공 능력이 중요하고, 다 지어놓으면 마감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벽돌집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잘 쌓은 집이 있고 대충 흉내 맞는 벽돌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에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벽돌을 잘 쌓는 분들은 시방서에 표시된 것보다 철물도 한 20% 정도는 더 사용합니다. 하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철물을 더 걸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하자가 없고 예쁘게 잘 쌌습니다. 상가주택은 예뻐야 하고, 그래야 임대도 잘 나가고 공실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외부를 신경을 쓰면 건물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렇더라도 비싸면 안 되겠죠? 비싼 집은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예쁘고 견고한 집을 지어야 진짜 실력인 거죠. 상가주택은 말 그대로 상가이면서 주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인 세대가 거주할 공간은 예뻐야 하죠. 거실과 주방은 페인트로 가고, 라인 조명 질러주고, 조도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다운라이트 설치해주죠. 문선과 몰딩은 안 예쁘고 요즘 트렌드에도 맞지 않으니까 모두 제거하고, 무몰딩, 무문선에 걸레바지 없애고 히든도어를 만들어야죠. 그래야 예뻐요. 공사 단가가 너무 올라가면 감당이 안 되니까 방 정도는 벽지를 발라주되 천장은 석고 시공하고, 라인 조명, 다운라이트는 동일하게 질러줘야죠. 공사 단가를 줄이더라도 예쁜 건 포기 못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하겠죠? 상가주택이 단독주택보다 공사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상가 때문이에요. 이곳에는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창호를 설치하는 것 외에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상가 쪽은 임차인에 따라서 빵집을 할 것이냐, 카페를 할 것이냐, 음식점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임차인이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용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상가주택은 상가의 비중이 높냐, 아니면 주택의 비중이 높냐, 이거에 따라서 평당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이 공간은 평당 650만 원, 그 아래 임대 세대는 평당 550만 원, 1층 상가는 380만 원 정도이고요. 그래서 전체 평균을 내면 약 550만 원 평당 단가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다면 상가의 비중이 크면 평당 공사 단가는 내려가고, 주택의 비중이 크면 공사 단가는 올라갈 수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평당 공사 단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시공사마다 책정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방 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가구 이런 것은 평당 단가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평당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에어컨, 전자기기, 조경공사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고요. 보일러나 정화조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사가 상승되는 부분은 외부 벽돌의 수준을 높이거나 창호의 자재 수준을 높이면 여기에서 평당 100만 원 정도는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단가에는 부가세는 빠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시공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끊어야 하고, 그래서 견적을 낼 때 대부분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고 공사 견적을 낸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부가세도 시공사와 잘 상의를 해서 풀로 부가세를 끊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지 서로 상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가주택 평당 단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사비 책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시공사와 잘 상의하셔서 합리적이고 예쁜 건물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